이번 주제는 부담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부담보라는 걸 듣게 되는데 부담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 보여지는 고지사항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관련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아니요 라는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예 라는 항목에 체크가 된다면 보험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사항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보험금 청구나 지급 상황에 따라서 심사 이후에 부담보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담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최근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분의 심사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구강 및 치아에 대해서 5년 동안 부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항문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부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보는 부담보인데 5년과 장기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기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지만 5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이후에 5년간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지만 5년 이후에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간제와 전기간은 모두 5년 동안 보장을 안 하고 이후에 보장이 가능한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제 같은 경우 5년 이내에 병원 진료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전기간의 경우 5년 이내에 병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간 부담보가 발생이 되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진료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약관이 부담보에 관련된 약관 내용인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5년이 경과되는 시점으로 동일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료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위의 질병에 대해서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기간이 걸리면 5년간 질병 치료가 제한이 되지만 검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사항 때문에 부담보가 발생이 될 상황이라면 최대한 꼼꼼한 상담과 심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심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사는 각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가입한다고 해도 심사의 내용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과 설계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심사의 경우 과거 상병으로부터 할증과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보험 청구 및 설계를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조건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청을 하였고 결국 할증이나 부담보 없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선택이 중요한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심사를 보면 기록이라는 것이 남는데 한번 기록에 남은 것을 뒤집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담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간 부담보와 기간제 부담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 권유 없이 편하게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